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4년 2월 22일 토요 경마 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가 이제 2월달 월말 경마입니다. 자, 2월달이 이제 28일까지인가요? 그렇게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주가 실질적인 이제 월말 경마로 잡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출주수가 평상시보다 서울 경마 조금 늘어난 실정입니다. 전반적인 편성 자체도 월말 경마답게 조금은 혼전도가 높아졌고요. 자, 그래서 요 근래 경마가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경마 쪽에 자리를 잡다 보니까 이제 경마 팬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뭐 일반 개미 군단도 만나고 또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맞대기 구매 팬들도 많이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잃었다 그러더라고요. 의외로. 뭐 사실 저 역시도 이렇게 성적이 평소에보다 이렇게 좋았던 2월달은 아닌 것 같아요. 지난주는 뭐 곧잘 했습니다. 자, 곧잘 했고 토요 경마 때는 완벽한 대승을 지난주에 거뒀는데, 자, 이번 주 경마도 월말 경마라서 그런지 조금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구정이 꼈고 2월달이 실질적인 2014년도에 처음이라고 해더라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전반적인 편성 자체는 혼전도가 높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렇게 어려운 경마를 헤쳐나갈 수 있는 비법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자기 경마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어떤 방법으로 예상을 하든 어떤 방법으로 적중을 하든 그게 자기 거라면 그건 소중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상금 일반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나는 상금이 적은 마방이 월말 경마니까 쏜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접하실 수 있는 방법이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훈련 패턴을 봐서 훈련량이 많은 마필들을 쏜다. 그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든 그 방법이 비록 조금 좀 원시적이고 미흡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더라도 그걸 오랫동안 해온다면 그거 자체도 어떻게 보면 그분의 노하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경마를 지켜서 꾸준히 한다면 분명히 자기 패턴에 맞고 자기 스타일에 맞는 경마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마를 기다렸다가 승부를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 자, 어쨌든 이번 주 경마 자체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편성 자체가 조금 어렵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저배당보다는 중배당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바람직한 배팅 전략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여러분들과 지금부터 자, 강타가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자, 강타의 신바람 꽃배당 경마는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주부터 제가 이 방법을 좀 바꿨죠. 경주에서 꼭 필요한 마필만 설명을 드리고 경주의 맥을 잡아주는 정도로 해서 제가 이 신바람 꽃배당 경마를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도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토요제 1경주부터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제 1경주입니다. 일단 능력 하나로만 놓고 본다면 제가 보는 경주에서 3번 아침 고요라는 마필과 3번 아침 고요라는 마필과, 자, 여기 외곽 게이트에 10번 진격의 여왕이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자, 이 두 마필은 꼭 한번 참고를 하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3번 아침고요는 아직까지는 베스트의 능력을 보여주지 않고 있지만, 자, 마필가가 보기 드물게 49조에서 보기 드물게 8,500만원이라는 고가의 마필입니다. 자, 사실상 49조하고 9조의 마방의 특성은 뭐냐면 마필 자체는 신마승부를 안하고 또 마필이 이렇게 비싼 말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마주분들도 많이 바뀌었고 이러다 보니까, 자, 이 3번 아침고에는 보기 드물게 49조에서 8,500만원인데 아직까지는 베스트의 기량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아직도 현재까지 기복마 패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복마 패턴이라는 건 앞이 빠르면 뒤가 느려지고 앞이 느리면 뒤가 빨라지는 전형적인 앞뒤가 따로 노는 스타일을 기복마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기복마 패턴이라는 얘기는 반대로 쉽게 얘기하면 힘이 덜 찼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미완성의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3번 아침 고요는 이번 편성에선 충분히 승부 타이밍을 가져갈 수 있는 입상 가능거 전력으로 읽어준다. 자, 10번 진격의 여왕입니다. 임기용 기수입니다. 자, 임기용 기수가 신인 기수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신인 기수는 아니고요. 자, 지난해 1년 동안 이번에 데뷔를 하기 위해서 그 주행검사 같은 걸 많이 기승을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중고참 기수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임기용 기수는 절대 신인 기수는 아니다. 데뷔가 좀 늦어졌고 또 공백이 있어서 그렇지 신인 기수는 아니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10번 진격의 여왕은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는 앞말입니다. 자, 그런데다가 체구 자체도 460kg대의 체구를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 편상에서 뭐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으로 봐주고 싶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강타가 보는 견지에선 10번 진격의 여왕도 이 편성에선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마필. 자, 그렇다면 이제 3번, 10번 정도가 입상이 가능하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는 뭐 8번이라든지 4번이라든지 6번이라든지 뭐 골고루 입상이 가능한데 저는 이 중에선 이 두 마필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갖고 싶은 편성이에요. 그래서 이번 1경주는 굳이 한 마리를 뽑아봐라, 한 마리를 꼭 얘기를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제 입장에서 3번 아침 고요를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 편성에선 충분히 8,500만원짜리의 마필 값을 해야 되는 편성을 만나지 않았느냐. 자, 그동안에 뭐 어찌됐든 형군에선 충분한 경쟁력을 보여주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자, 약평성 만나 호기를 맞이해서 3번 아침 고요는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1경주는 간단하게 자, 오늘 그 흐름만 한번 알아봤던 1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지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지 2경주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번 2경주 역시도 국산 육군 편성이죠. 혼합 4군 편성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혼합 4군 경주는 아무래도 이제 능력마들이 많지. 외산마들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싹수부터가 이 국산마하고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편성상으로 봤을 때 4번 삼정 타이거입니다. 자, 삼정 시리즈. 자, 요즘 뭐 잘 나가는 삼정 시리즈죠. 자, 이꾸야 스키스까지 기승을 시켰어요. 그리고 편성상 보면 전개 이점까지도 고르게 겸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당일 책을 보더라도 무조건 충만을 읽어줄 수 있는 아마 이 모든 예상지의 맨 대가리로 팔릴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여기서 이 마필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죠. 자, 말이라는 것은 항상 말씀을 드렸죠. 데뷔전 때 잘 뛰었던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경기력 성장을 보여준다는 2전째 조정 하강을 보였어요. 자, 그러고서 3전째 급상승을 보여줬고 지난번에 살포시 그만큼 또 하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패턴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마필은 자기가 보여준 능력을 그대로 그림을 그려주는 패턴을 말들은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만큼 경기력을 끌어낸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바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데이터입니다. 말은 자기가 보여준 능력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말이라는 것은 항상 조정을 거치게 돼 있어요. 왜? 이 조정이라는 부분은 동물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기계라면 계속 잘 뛰겠죠. 말은 기계가 아니라 동물이기 때문에 때로는 못 뛸 수가 있고 때로는 엄청난 능력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데이터상으로 본다면 4번 삼정 타이거는 이 편성에선 그냥 무조건 대가리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기로서 자, 이번 이 경기는 강축의 후착 찾기 양상인데 그 강축의 주인공은 4번 삼정 타이거다. 자, 그러면 후착만 찾으면 이번 이 경주는 무난히 적중이 가능한 경주인데 후착은 한 8두 정도가 따닥따닥 붙어 있습니다. 뭐 13번 나는 전설, 2번 굽너너, 11번 월장물패, 자, 뭐 10번 무미아준, 뭐 안 되는 마필이 없을 정도로 거의 후착은 상당히 혼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후착 혼전 양상에 걸출한 충마인 4번 삼정 타이거가 버티고 있는 경주다.
자, 그래서 토요지 이 경주는 삼정 타이거의 꼬랑지만 찾으면 되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후착은 의외로 은근히 혼전구도 한 8두 정도가 비슷한 능력을 갖고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이 경주는 어려운 경주예요. 왜 어려운 거예요? 다들 삼정 타이거를 놓고 팔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방질, 세 방질을 하면 한 수가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경마가 그래서 어려운 거야. 한 방을 때릴 수 있는 경기라면 환수가 나오니까 이길 수가 있지만 받치는 막건이 두 방 이상 들어가게 되면 환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 돈을 다 잃을지. 그래서 경마는 환수놀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수가 안 받쳐주는 경마를 하게 되면 적중을 해도 돈을 잃는 것이 바로 그런 경우에 일어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끝나보면 그주 경마는 어려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토요일 3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경주도 강축은 버티고 있습니다. 자, 후착은 엄청난 혼전인데 한 3주 정도로 압축이 될 수 있는 경주예요. 자, 그렇다면 이번 경시 여러분들이 강축이라고 생각하는 마필이 누구예요? 자, 모든 책에 꽉 잡힌 마필이 있죠.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할 정도로 그냥 꽉 잡힌 말이 누가 있습니다. 이거는 10번 농번 선택입니다. 농번 혜택입니다. 지난주에 농번사랑이란 마필이 나왔는데 대가리로 팔리고 3착으로 왔어요. 그때 장추율이 같았는데 제가 이 마필을 보니까 그 생각이 번뜩나네. 그 말머리를 장추율 기수도 내가 한마디를 하려고 그랬어. 말은 참 잘 탑니다. 말은 참 잘 타는데 장추율 기수가 발전을 못하는 이유가 하나가 있어. 뭐냐면 이 문세영이도 요즘은 말을 어떻게 타냐면 인기 많이 탔던 비인기 많이 탔던 3착 안에 들이대서 착순이라도 또 자기 이름에 값어치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질 줄 아는데 제가 장추열 기술을 욕하는 게 아니라 장추열 기술가 그런 기승술은 고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가는 말과 안 가는 말의 기승술이 너무 틀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몸에 밴 거지. 열심히 매일 타면은 말 자체도 그거를 아는데 승부가 없을 때 너무 느슨하게 놔줘버리니까 그 말이 다음에 밀면은 자기가 생각만큼 밀어주지가 않는다니까. 말은 습관적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 그래서 말이라는 거는 부조라는 말이 있는 거야. 부조가 뭐야? 말과 기수의 호흡이거든. 그러니까 말은 기수가 위에서 조종하는 대로 움직인다고. 그렇기 때문에 말을 매번 세게 밀면 나는 매번 열심히 뛰어야 된다는 걸 말 자체가 인식을 하고 있는데 말을 밀다가 좀 느슨하게 했다가 그러면 아 내가 이게 습관적으로 조금 덜 가도 되나 보다. 말 자체가 그렇게 훈련이 된다니까. 강아지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올바르게 야 너는 올바르게 앉아서 밥을 먹어. 올바르게 습관학질을 해. 그러면 사람도 그렇게 습관이 들잖아. 그럼 바른 생활을 하게 되죠. 마찬가지라고 말을. 그래서 이 장추열 기수는 그걸 고쳐야 돼. 그러다 보니까 말이 자기 생각만큼 나가주질 않는 거야. 이런 걸 고쳐야만 우리가 어떤 기수가 된다? 특등 기수가 된다. 특급 기수가 된다. 아, 이꾸야스도 말 타는 게 이렇게는 안 타거든. 그러니까 그런 점을 배워야 돼요. 어린 기수들이 배워야지만 자기가 앞으로 기수 생활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장추열 기수가 그런 게 좀 아쉽더라고. 말은 참 잘 타요. 자, 그러면 이제 후착만 찾으면 되는 경주인데, 이 편성에서는 뭐 후착으로서 한두를 굳이 추천을 드린다면, 5번 스트롱 탱고 같은 마필 괜찮은데, 아직도 이 마필은 좀, 이 기복마 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일 현장에서 후착만을 찾는 것으로 하고요. 자, 이번 3경주 역시도, 자, 10번 농번 혜택의 후착 찾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너무 이제 대가리말만 얘기를 하니까, 야, 방송이 무슨 씨야, 올대가리 얘기만 해. 야, 이제 강타 마탱이 갔네, 이제. 이게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좀 후반부에 가서 좀 뭐랄까, 배당마도 얘기를 하고, 좀 그렇게 할게요. 조금 힘드셔도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주교차 1경주입니다. 제주경마는 누구보다도 강타가 잘한다. 이렇게 늘 고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경마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제주경마 방송을 가장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도 나도 UCC에서 제주경마를 하게 됐는데 제가 원조입니다. 방송 자체로는. 그러다 보니까 벌써 1년을 넘게 제주경마 방송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고는 절대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최소한
다른 사람 이상으로 노력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제일 잘한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주교차 1경주는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의 첫 번째 승부처이자 제주경마 UCC 준메인 승부처로 해서 강력하게 한번 붙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전 단방으로 생각합니다. 단방이다. 근데 경마라는 것은 단방을 때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냥 제대로 된 한방만 가르쳐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방을 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한방을 일부러 안 하는 경우도 있어. 왜? 단방이거든. 단방은 배팅이 엄청 커져요. 배팅이 커진다. 그리고 습관을 그렇게 들이다 보면 복병만을 찾는데도 힘이 들고 조금 뭐랄까 저배당에 치우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경마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단방은 좋은 접근은 아닙니다. 자, 유형별로 내가 이런 마인드도 열어놓고 저런 마인드도 열어놓고 그래야만 경마 실력이 늘어요.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경마에 이변이 발생하는 요소는 수천 가지 이변의 요소가 있다고. 그래서 경마가 어려운 거라고. 수학적으로나 통계적으로나 풀려지지가 않는 게 경마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나온 전산학과나 수학학과 나온 애들이 경마를 잘하지 못하는 겁니다. 결과적인 바로 그런 것 때문인데, 자, 어찌됐든 이 편성은 단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단방의 주역이 될 수 있는 놈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서슴지 않고 10번 할라히오라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10번 할라히오라입니다. 이 말이라는 게, 점진적으로 사람도 이렇게 소폭 점진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는 게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이걸 흔히 얘기하는 말로 기복이 적다, 안정적인 성장을 한다, 이런 표현을 쓰죠. 반대로 이렇게 굴곡이 커, 잘 뛸 때는 엄청 잘 뛰고 못 뛸 때는 또 급하강을 했다, 또 엄청 뛰고 급하강을 하고, 이런 얘기는 뭐야? 성장폭은 크다만 기복이 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은 굉장히 출중한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권투 선수도 보면은 홍수환이 같은 애는 보면 테크닉은 세계적이잖아. 그런데 힘이 딸려. 패더급 치고는 힘이 딸린다고. 그러다 보니까 잘할 때는 겁나게 잘해. 카라스키아도 죽이고 막 다 죽이는데 자모라 같은 애들 지보다 힘센 놈 만나면 맥을 못 춘다고. 그런 경우가 홍수환 같은 경우가 기복이 심한 거지, 굉장히. 그런데 이 10번 할라이오는 바로 기복이 심한 마필입니다. 그러면서 그간 두 번의 경주에서 계속적으로 경주력 하강을 보이는데, 그 하강의 원인은 거리적인 적응력, 거리 요소에 따른 적응력 부족으로 하강을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1000m를 뛰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경주에는 선취인전 모두 동반 상승의 가능성이 높은 마필이라 구중이 62kg의 최고 부중을 받았지만 능력상으로는 대가리급 마필이기 때문에 일단 이번 UCC 준메인 승부처의 강력한 배팅권의 충마이자 능력마로 꼭 가져가야 되는 마필은 바로 10번 할라히오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편성에선 10번 할라히오로에 거의 단방으로 때리려고 하는 승부처가 제주교차 1경주입니다. 무조건 단방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3복 정도나 바치던가 아니면 한 마리 정도만 바치고 갈 생각이지, 어찌됐든 단방으로 때려볼 생각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교차 1경주가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전반부의 가장 최대 승부처, 서울 경마의 최대 승부처는 바로 토요제 4경주입니다. 자, 이번 토요제 4경주를 강타는 첫 번째 승부처로 선정을 했는데, 자, 얼마나 어려웠길래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 토요제 4경주는 첫 번째 승부처이지만 결론부터 얘기를 드리면 뭐예요? 터진답니다. 터진다. 어떻게? 배당이 터진다. 전 무조건 터진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두 마리 단통도 나올 수 있는 경주예요. 어떻게 보면 두 마리 단통도 나올 수 있는 경주인데, 반대로 생각하면 무조건 터진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경주예요. 그러면 단통이 뭔데? 뭐가 단통인데? 제가 단통을 얘기를 미리 드릴게요. 3번 베스트 보스에 이게 인기만으로 팔리든 안 팔리든 저 제 나름대로의 단통이니까 여기에 10번 불의전차입니다. 야 강타야,
무슨 소리라는 거야. 3번 베스트 보스는 박현우가 탔고, 야, 10번 불의 전차는 우리의 호프 방춘식 선생님이 탔어. 근데 이게 대길이요? 야, 이게 단방이야?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터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실질적으로는 3번, 10번이 능력상 단통입니다.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여기서. 강력하게 얘기를 드릴게요. 3번, 10번이 능력상 단통인데, 이게 당일 최고의 인기마냐고, 이 편성에서. 안 팔릴 거 아니냐고, 등짝이 시원찮으니까. 그러면, 경마의 원칙을 제가 뭐라 그랬어요? 마칠인삼이라고 그랬잖아. 마칠인삼이 뭐야? 말의 능력이 70%고, 인의 능력이, 사람 기수의 능력이 30%라고 그랬어. 그러면 요즘은 입구에 와서 문세영이는, 야, 마오 인호 아니냐? 이래. 뭐, 어찌됐든 다 좋아. 이 3번, 10번이 이 편성에선 대길로 팔려야 되는 게 맞는데 실질적으로는 안 팔린다는 거야. 그러면 난 3번, 10번 때려요. 때려야 되는 게 맞아.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해? 능력마 두 마리가 중배당으로 팔리는 편성이니까 여기에 꼬랑지를 붙여도 중배당 이상이 터진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터진다지. 그래서 제가 이 경주는 미리 공지를 드리면서 답까지 어느 정도 얘기를 드렸어요. 제 방송을 들으면 거저 먹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첫 번째 승부처는 실질적으로 배당이 터진다. 그 중에서는 3번 베스트 보스를 굉장히 강하게 읽어주고 싶은 편성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 편성은 기본적으로 배당이 터지는 경주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제주교차 2경주로 사뿐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토요경마의 오전장은 두 경주에서 일단 승부수를 던졌는데 그건 제주교차 1경주하고 토요제 4경주에서 승부수를 던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교차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교차 2경주입니다. 제 전화가 계속 오네요. 이 소리를 무음으로 해놨는데도 끊지를 않고 얼마나 급한 일인지 계속 오네요. 자, 제주교차 2경주입니다. 자, 이 편성은 사실상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편성까지는 제가 한번 다이렉트로 한번 승부수를 가져갈 생각입니다. 자, 요게 오늘 제주경마의 UCC 메인 승부처로 때립니다. 자, 그러면 제주 2를 UCC 준메인으로 때리고요. 자, 그 다음에 토요경마의 오전장 최고 혼전 경주라고 했던 4경주를 첫 번째 승부처로 때리고 난 뒤에 그것도 모자라서 UCC 메인으로 제주교차 2경주를 때립니다. 그러면 제주교차 1경주하고 토요제 4경주하고 제주교차 2경주를 3개를 붙였으면 이게 다 맞으면 항구라 아닙니다. 항구라는 틀린 얘기고요. 대구라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그야말로 토요경마의 오전장 상황을 낼 수 있는 승부 타이밍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 편성에서는 한번 제대로 한번 승부수를 던져서 자, 여러분들이 죽던 강타가 개망신을 당하던 아니면 여러분들이 대성을 해서 지배를 가셔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자신감 있게 강타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거니까 제가 개망신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자, 이 3개 경주 한번 대구라를 한번 자신을 하면서 자, 한번 예상을 제주교차 2경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큰 소리 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여러분들을 꼬신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만큼 준비를 많이 했다고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자, 하여튼 충실하게 준비를 했고 충실하게 이행을 할 테니까 자, 여러분들이 꼭 한번 지켜보는 그런 강타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일단 1번 만금수도 되는 마필이고요. 일단 제가 2마리를 뽑아놓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4번 포용력이란 마필입니다. 얘네들이 대끼리로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겠어요. 공부를 안 한 사람은 이게 어려운 경마인지 뭔지도 모르고 맨날 예상지 보고서 잡혔으니까 그냥 촉으로 틱틱한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제주경마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겠고 나는 아직 제주경마를 모르니까 못한다. 그러면서도 또 입으로는 또 엄청나게 떠들지. 그런 거는 안 된다는 얘기지. 이 편성은요, 출전마 모두가 아직까지는 한라 3군에서 완성도가 떨어지는 마필들 일색이에요.
그러니까 완성도가 좀 부족해. 완성도가 부족하다는 게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잖아. 야, 3군인데, 야, 어떻게 신마들도 아닌데 완성도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해. 이 얘기는 뭐냐면, 아직까지도 출전마 대부분이 기복형 마필들 위주로 짜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교차 이경주는 뭐다? 혼전이다. 자, 그래서 1번 만금수도요, 현재 갖고 있는 능력상으로는 가장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직전 조정을 거쳐서 이번에 또 무조건 경주력 상승을 끌어냅니다. 그렇지만 이 마필 자체도 전형적인 기복마 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읽어주기가 어렵고, 자, 여기에 4번 포용력이란 마필도 마찬가지입니다. 금강경주시 출전마 중에서 4번 포용력은 가장 안정적인 경지력 성장과 더불어 출전마 중에 가장 우수한 능력을 동시에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대가리는 누구다? 4번 포용력이다. 제주교차 이경주는 4번 포용력을 갖고 때려야 된다. 왜? 출전마 대부분이 기복형 마필들 위주로 짜여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4번 포용력은 가장 안정적인 성장과 더불어 가장 우수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제주교차 이경주는 강타는 4번 포용력을 대가리 놓고 가장 최대 승부처로 강력하게 승부수를 던져보겠다. 자,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제주교차 이경주는 자, 이 4번 포용력을 놓고 때리는 경주로 삼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토요일 5경주로 갑니다. 출전수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외관상으로 턱하니 보면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 경마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부를 해보면 축도 서 있고 후착도 압축이 됩니다. 자, 토요일 5경주에서 일단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는 마필은 4번 스페셜조입니다. 자, 방춘식 기수가 또 대가리로 잡힐 수 있는 경주네요. 자, 그러면 이상하다. 오늘 누구야 강타가 뭔 일을 보려고 그러는 거야. 왜 하루 종일 방춘식이만 얘기를 하는 거야. 너 왜 그래? 자, 이 편성은요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는 편성입니다. 항상 제가 뭐라 그랬어요? 경주의 맥이 뭐야? 편성이야. 편성을 잇는 눈을 키우라고 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경마 실력이 늘질 않는 거야. 이 편성은요 맥 자체가 뭐냐면 느린 편성입니다.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어요. 일단 그게 눈에 딱 안 보이면 공부를 안 한 거야. 그거부터 맥을 못 잡고 들어가는 애들은 경마를 할 줄 모르는 거야. 평생에도 수학의 개념을 모르고 수학 공식만 외운 애들은 응용을 하면 수학을 절대 못하거든. 경마도 마찬가지야. 이런 보는 눈이 없는 애들은 10년, 100년을 해도 경마가 늘질 않고 맨날 전화기 들고 누가 간댄다, 안 간댄다 얘기만 하고 앉아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재산 다 똥빨이 나가지고 영동대교 걸어서 집에 가게 돼요. 자, 이 스페셜 조이는 이제 데뷔전을 치렀는데 제가 항상 얘기를 했잖아요. 말의 싹수를 보려고 그러면 선행력이 우라지게 빠르든 아니면 추임력이 오토바이처럼 날라오든 뭔가를 보여주지 않으면 안 돼. 이전 이내에서. 그게 입상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싹수를 보여달라는 얘기지. 이 싹수가 어려운 말로 뭐야? 잠재력이야. 이 잠재력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절대로 말은 그냥 하루아침에 뛰는 건 없어. 이 세상에서는 없다고 얘기했잖아. 애기를 키울 때 이놈의 새끼가 그냥 바로 힘이 세다고 어머니들은 얘기하지 않아요. 왜? 어머니들은 첫 번째 자식을 키울 때 모르지만 두 번째 자식을 키우면 발길질하는 것도 어머니는 느낄 수가 있어. 얘 힘이 세다 우리 자식이. 뭐가 다르다. 장사가 되려나 보다. 이런 거를 뭔가 육감적으로 느끼게 되거든. 그럼 훈련을 통해서나 아니면 사양관리를 하면서 밥을 주면서 보거나 그런 게 육감적으로 보이는 거야. 이 14번 스페셜조이라는 마필은 데뷔전 시 선행력은 다소 부족했지만 취임력은 제가 보는 견지에서 국산 6군의 취임력이 아니라 국산 3군의 취임력을 갖고 있어. 그러면 취임력이 국산 3군이야. 근데 거리에 1300이야. 음이 좋은 거 1000m 뛰다 1300을 얻으라는데 취임력은 3군 능력이래. 그러면 이 편성에서 못 오면 어떻게 돼? 병신이지. 그건 잘못된 거지. 그러면 14번 스페셜 조인 뭐야? 대가리지. 이 편성에선 때려 죽여도 대가리다. 그러면 14번 스페셜 조이가 대가리라는 것을 얘기했는데 거기에 등짝이 누구야? 방춘식이야. 방춘식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공백이 길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옛날 20조의 주정기수고 한때 말을 가장 잘 탄다는 얘기를 들었던 조교사 부분에서 말을 가장 잘 탄다고 얘기를 들었던 기수입니다. 말을 실제로 잘 타요. 제가 봐도. 그렇기 때문에 방슈식 기수가 나오면 지운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너무 이제 공백이 길어졌고 나이가 차다 보니까 체중 관리가 힘들어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말은 조경호만큼 잘 탔던 기수예요. 그거 저 믿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은 잘 타는 기수입니다. 테크니션입니다. 굉장한 테크니션이에요. 이 방출식에는. 한때로 풍미했습니다. 자, 제주교차 상경주입니다. 자, 오늘 제주경마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경주니까 요거 하나는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한번 주의 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선행군 제가 얘기를 했죠. 전개로 먼저 접근을 해서 그 경주에 맥을 잡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6번 갈새고골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갈 수 있는 놈이 5번 담덕입니다. 이 두 마리가 경주를 이끄는 편성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6번 갈새고골이라든지 이 담덕이라든지 이런 마필들이 여타 마필들을 넘겨주는 즉 무빙을 시도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마필이냐는 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6번 갈새고골의 주행 습성은 그동안 경주시 지난번 경주 때만 선정을 나가서 3코너에서 잡혔을 뿐이지 그 이전까지는 4코너까지는 선행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 그러면 결론은 뭐야? 무빙이 안 된답니다. 그 무빙이 안 되면 자기 자력으로 추임마가 입상을 하기에는 어떻다? 힘들다요. 힘들다요. 그러면 이 편성은 결론적으로 보면 선행과 선입 외에는 입상권 도전이 어쩌다? 힘들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경주입니다. 자, 일단 6번 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입상 기대치를 높게 봐줍니다. 왜? 원체 선행력이 빠르는 거의 도주형 선행마니까 6번 갈새고골이 레이스를 이끄는 1800경주입니다. 1800경주는 이 제주마 중에서는 가장 긴 레이스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지. 레이스가 빠르다 보니까 출전마 대부분이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종반 뚝심이 우수한 마필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편성에서 종반 탄력이 하강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마필은 무조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2번 맥락이 팔리는 경주인데 맥락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제가 얘기를 하잖아. 2번 맥락은 받치기로는 가져가야지. 얘가 대가리급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얘를 대가리를 잡으면 틀리는 거야. 경마가. 왜? 얘는 실질적으로 레이스 자체가 추임마도 비슷하고 레이스가 차라리 느리면 얘는 대가리입니다. 하지만 레이스가 겁내 빨라. 겁내 빠른데 2번 맥락이 추입을 할 만큼 우수한 추입력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얘한테 붙이는 말은 뭐예요? 선임말을 붙여야지. 그래서 2번 맥락은 이 편성에서 능력형 마필이지만 단통으로 때리긴 어렵고 오히려 4번 제1승자라든지 또 여기에 5번 담덕이라든지 요런 마필들이 4번 제1승자라든지 아니면 5번 담덕과 같은 손익형 강자들이 6번 갈새고골에게 붙을 수가 있다. 고로 강타는 6번 갈새고골을 자 이번 제주교차 3경주에선 배팅에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조금 전개로 경마를 풀고 전개가 경마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해서 인기마가 왜 부러지는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 얘기를 잘 들으시면 어떤 맥을 추리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맥 없이 제 마법만 따라 듣고 동그라미나 치고 있으면 평생 들어도 실력이 늘지 않는 게 경마입니다.
토요제 육경주입니다.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 것은 선생님이 한마디를 얘기했을 때 그 말을 놓치지 않고 그걸 자기로 거로 흡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더 응용을 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공부를 잘한다고 우리는 흔히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이 없고 그런 사람들은 평생에도 가방 못지밖에 못합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놓쳐야겠죠. 4번 슈퍼탱크입니다. 돌아온 하만식입니다. 자, 10조 마필을 기생을 했는데 요 마필은 순발로서 체구가 조금 크긴 한데 요런 마필들이 되게 대기만성형이라고 보면 돼요. 아직까지 이 마필이 아주 크게 입상에 성공을 하지 못하고 착순에 머무는 이유는 뭐야? 순발력이 부족하잖아. 순발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맨날 늦추입을 하거나 아니면 맨날 좀 늦어. 이게 단점이야. 그러면 얘가 좀 더 뛸 수 있는 그 힘을 키우고 능력을 키우려면 선행력의 상승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러면 조교를 보시는 분들은 이런 마필을 봤을 때 구보 위주로 살금 맨날 스피드 보강하고 구보 위주로 스태미나 보강하고 이런 운동을 하면 얘는 운동이 뭐라고 그러냐면 훈련이 약하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잖아. 이 말과 조교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얘가 지금 뭐가 부족하고 얘가 무슨 훈련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조교를 봐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그걸까지 다 보려고 그러면 공부를 겁나 해야 돼. 그런데 그런 걸 공부를 안 하고 와서 그냥 만환경만 딱 보고 있어. 그건 경치 보는 거지. 말 생긴 것만 보고 오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란 얘기야. 그래서 그런 조교를 보는 사람은 사실 우리나라에 많다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니까 그만큼 조교가 어려운 거예요. 거기에 이 능력을 유추시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니까 실질적으로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 조교를 봐야 돼. 근데 그런 게 현실이 안 돼. 그렇지만 4번 슈퍼탱크는 바로 이런 훈련을 해야만 능력 신장을 보인다는 거지. 4번 슈퍼탱크는 이 편성에선 대가리입니다. 대가리이기 때문에 무조건 가져가셔야 되는 마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꼬랑지는 제가 보기엔 당일날 이 마필이 팔릴 거지 안 팔릴지 모르지만 9번 슈퍼클릭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자, 이꾸야스 기술을 기성을 시켰네요. 조경호 이번엔 이꾸야스. 그러면 이 마필이 이 편성에선 되겠느냐 이걸 물어보는 경주인데 제가 보기엔 정상적인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에요.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자, 무조건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적으로 인정을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에 뭐 똥탕을 튀길 수 있는 마필도 많습니다. 뭐 2번 포트카나 8번 찬스나 10번 컨트롤러 이런 마필이 있지만 제가 추천을 드리는 마필은 슈퍼 시리즈. 자, 슈퍼 탱커, 슈퍼 클릭. 자, 그래서 4번, 9번을 여러분들에게 토요제 6경주는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4번 슈퍼 탱크를 여러분들은 꼭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경주는 토요제 7경주입니다. 토요제 7경주. 자, 이번 7경주는 과연 어떤 능력을 보여줄 것이냐 이게 관건인데 그러니까 편성 자체가 조금 뭐랄까 아리송할 수도 있는데 이 7경주는 오늘 강타에 토요경마 조용한 승부처. 자, 매주 무조건 적중하는 장안의 하자의 강타의 조용한 승부처로 해서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편성은 일단 제 눈에 확 찐 놈은 12번 악셀 갤러퍼입니다. 야, 이게 사실 김기배가 좀 탔으면 했는데 자, 이번에 박태종이를 태워놨네요. 자, 여러분들 그 서범석 조교사는 옛날 김수환 조교사의 그 사이예요. 사이고 또 호주 유학을 갔다 온 유일한 그 엘리트 출신의 조교사입니다. 자, 그러면 박태종 기수와는 뭐로 인용이 됐을까요? 에이스 갤로퍼라는 마필이 있잖아요. 그 마필은 거의 박태종 기수가 12조에서 독탕으로 타던 마필입니다. 거의 자기 말이라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좀 이렇게 서범석 조교사는 그런 인연이 있죠. 자, 그러니까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된 경주를 그걸 보여줬던 마필인데 실질적으로 공백 이후에 1년의 공백 이후에 근간 3번의 경주력은 대가리입니다. 이 편성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대가리예요. 그러니까 이 휴양을 하고 온 말들이 이유가 있어서 휴양을 하는데 아파서 휴양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주행 습성이 그러니까 말에 습관적인 악벽이 있거나
아니면 아직 그 말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 뛰는 요령을 모르거나 여러 가지 요인으로 휴양을 하는 건데 이 12번 악셀 갤러퍼는 실질적으로 병력 휴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의 순치라든지 말을 이렇게 만드는 과정에서 휴양을 하고 나왔는데 그가 세 번의 경기에서 1년 만에 나와서 거의 뭐 날아다니는 모습이죠. 입상 여부를 떠나서 하루가 다르게 걸음의 신장세를 보여주기 때문에 자, 이 편성에서 12번 악셀 갤러퍼는 대가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이에요. 자, 여기에 꼬랑지 한 마리 더 추천을 드린다면 8번 기쁜 하루입니다. 자, 8번 기쁜 하루. 자, 하만식 기수입니다. 자, 하만식 기수는 또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죠. 원래 임대규, 옛날 14조의 임대규 기수의 그야말로 임대규가 사수고 조수 나와라. 그러면 하만식 기수예요. 그러니까 임대규 기수가 기수회장 갖고 하만식이가 그 쫄병할 때부터 그러니까 사수가 뛰어난 사수를 만나서 하만식이가 말을 처음에 꼬마 시절에 말을 제대로 배웠어. 그러니까 우리 흔하게 얘기해서 군대도 빠따마장한 놈이 군기가 바짝 들었듯이 하만식은 그렇게 말을 배운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 사수 못지않게 직선승부도 강하고 완식이는 말을 잘 탑니다. 이 부상이 좀 있어서 그렇지. 자, 어쨌든 이 8번 기쁜 하루도 마필의 능력상으로 본다면 무조건 대가리를 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 입상권의 한 자리는 가능하다. 자, 패턴도 굉장히 안정적인 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편성은 12번, 8번이 일단 기본적인 막권으로 단통질까지도 가능한 그런 편성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일 8경기로 갑니다. 자, 일단 7경기까지 왔을 때 봤을 때는 그렇게 뭐 출전수는 많이 늘어났는데 아주 어렵다는 느낌은 저는 솔직히 추천 경주가 안 나왔잖아요, 아직. 그러니까 그게 아주 어렵다 이런 느낌 별로 없네, 솔직하게 얘기해서. 자, 그래서 조금은 7경주는 거의 답을 다 말씀을 드렸던 조용한 승부처인데 어쨌든 제가 보는 경주에서는 굉장히 뭐 어렵다 이런 느낌을 별로 받았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8경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경주의 흐름을 한번 보죠. 8경주도 출주 수가 굉장히 적은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편성을 턱하니 보니까 1번 라이징 패스트가 팔릴 수 있는 편성인데 자, 2번 블레스 오션도 조금 팔릴 것 같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이별의 요소도 조금은 안고 있는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도주형 마필이 버티고 있는데 이 마필이 지구력이 좀 부족한 모습이죠. 그래서 이 편성은 제가 봤을 때 한번 승부처를 가져갈 수도 있는 경주인데 이 경주까지는 그냥 제가 한번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주 한번 잘 들어보시죠. 자, 일단 4번 딕시반입니다. 이 편성에서는 단독 선행이에요. 근데 경마장 속설에 이런 얘기가 있어. 보이는 인기마가 입상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자, 그래서 7두 경주가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절대 경마는 보이는 인기마가 입상을 하면 그거는 극히 드물어. 그건 옛날 시절이야. 옛날에 마필 질적 자원이 떨어졌을 때는 보이는 인기마가 들어오지만 보이는 인기마를 그대로 인기마로 인정을 했을 때 거기는 함정이 있다고 늘 얘기를 했어. 그래서 전문가들이 늘 얘기하는 게 뭐야? 남들이 보는 인기마를 인정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야. 의심의 눈초리로 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 4번 딕시반이는 누가 보더라도 이 편성에선 단독 선행, 깽깽이로 가더라도 선행은 가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엄청난 그 근간 두 분의 경주면 도주마야. 선행마가 아니라 얘는 도주마야. 그런데 거리가 1300이야. 나갔다 하면 꼬꾸라지네. 그리고 지난번에 걸어 들어왔네. 딴 놈하고 살벌하게 차이가 났어. 그러면 이게 다냐고. 그건 아니야. 지난번에는 걸어 들어왔는데 그 이전에 두 번의 경주는 걸어 들어온 게 아니라 괜찮은 능력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지난번에 걸어 들어온 거를 일시적인 컨디션 저하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그 이전 두 번의 경주에 정상적인 능력을 보여준 거를 이놈의 능력으로 봐야 되는 거냐. 그 부분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4번 딕시바니는 일단 제껴놓고요. 지구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일단 놔두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따라가면서 될 수 있는 놈이 누군가를 찾아보면 8번 스피드런인데 이놈도 한시적으로 지구력이 원체 부족한 놈이라서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나 전개 이점을 갖고 그나마도 선전을 할 수 있는 놈이 누구냐? 자, 바로 이 1번 라이징 패스트인데, 이 라이징 패스트라는 마필은 주행이 불안해. 주행이 불안해서 지난번 경주시에 재검을 받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1번 라이징 패스트도 그렇고 4번 딕시바니도 그렇고 하나 이상의 인기마들이 단점을 갖고 있는 편성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놈이 하나도 없어. 어딘가가 하자야. 아유 뭐 말을 더듬든지 아니면 뭐 삐딱한 건달기가 있다든지. 그럼 사람이 쭉 있는데 다 하자들밖에 없어. 그 편성이에요. 그러니까 4번 딕시바니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하자고, 1번 라이징 패스트도 주행이 불안한 하자를 갖고 있는 경주고, 2번 프레스 오션은 또 어떤 하자를 갖고 있느냐. 실질적으로 데뷔전과 이전제의 능력차가 워낙에 크고, 그 능력차에 지난번에 일조를 했던 능력이 바로 선행으로 끌어냈던 능력이기 때문에 이놈은 선입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데뷔전 때 선입으로 뛴 게 능력이 우수했다면 당연히 얘는 선행마가 아니다. 니꼬로 이번에도 된다라고 인정을 해야 되겠지만, 두 마필의 능력 자체가 워낙에 판이하게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100%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간신마들을 소개를 시켜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저는 이 편성에서 배당마 하나 5번 베스트 이놀이라는 마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즘이요, 제가 안율이라는 기수에 대해서 상당히 놀라고 있습니다. 야, 여성 기수가 말을 참 잘 탄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일단 옛날에 김유석 기수 타듯이 타던데, 말이 일단 배대선 주교선의 말들은 선행형 마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작은 말이라도 그렇게 말을 성장시키지 않아요. 20점 마방은 조교 자체가 강한 마방이에요.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옛날에는 거의 1등 마방이었던 마방이잖아. 질적 자원도 많고 양적 자원도 가장 많았던 마방이라고. 이 오버 베스트 1호를 안효리를 태우면서 20조에, 그러니까 중급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로 많이 입상에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초반에 적극적인 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래. 아까 장추열이를 얘기를 했지만 안효리 기수는 뭐냐면 여성 기수이지만 이 말이 약간 취입성 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안효리는 그 말을 민다고. 초반부터 굉장히 밀어서 붙여놓는다고. 그런데 그 말이 죽어야 되거든. 죽어야 되는데 잘 안 죽어. 그러면서 막 인기바 완전 대가리랑 치고도 얘가 역전을 시키는 경우가 많어. 그건 왜 그러냐. 20조 마방의 훈련 패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워낙에 세게 훈련을 시켜놨고 취입력에 대한 근성이 보강이 돼 있는 말인데, 그동안에 초반에 너무 밀지를 않다 보니까 말 자체가 뛰는 요령을 몰랐지만 실질적으로는 얘는 초반도 굉장히 강했던 놈이지. 그걸 끌어내지만 않았던 건데, 그걸 끌어낸 기수가 바로 안효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 편성은 제가 보는 견지에선 1번, 4번으로 때리던가, 아니면 1을 놓고 1번, 5번을 때리고 4를 놓고 1번, 5번을 받치던가 해서, 제가 간신권 마필로 보는 마필은 4번 딕시바니와 1번 라이징 패스트하고 여기 5번 베스트 이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찌됐든 다들 환자들 속에서 그나마도 가장 나은 마필로 추천을 드려보고 싶은 마필들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9경주, 토요제 10경주입니다. 자, 지금부터가 이제 연장 스트레이트 승부처로 해가지고 계속 강력하게 붙어보는 승부처입니다. 후반부에 몰아치길 생각입니다. 왜? 앞에 경주가 그렇게 아주 어렵다고 생각을 한 경주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후반부에 이 4개 승부처가 굉장히, 4개 경주가 오늘의 하이라이트급으로 굉장히 어려운 경주가 아니냐. 자, 토요제 9경주입니다. 오늘 가장 강력하게 붙어보는 중반부 최대 승부처인 UCC 준메인 승부처입니다. 자, 하루에 핸디키퍼가 편성을 짜잖아요. 핸디키퍼가 편성을 짜는데 분별 편성을 짜잖아. 분별 편성을 짜는데 어쩔 때는 4군이 어렵고, 어쩔 때는 3군이 어렵고, 어쩔 때는 2군이 어렵고, 어쩔 때는 1군이 어려워. 그리고 어떤 말들은 맨날 이러다 보니까 수레책 밖에 한 달 출전, 4주 출전을 하다 보니까
맨날 강마하고 붙어가지고 승군도 못하고 능력은 있는데도 그 형군에 머무르게 되는 거야. 그게 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거를 조절하는 사람이 누구야? 조교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편성이 강하니까 나 이번에 출전 안 시킬래. 아, 또 뭐 겁나 세고 맨날 저 새끼들하고 붙으니까 내 말이 아주 그냥 기가 다 죽어버렸네. 안 되겠어. 이번에는 난 좀 약한 놈들하고 붙일 거야. 그거 맞는 얘기지. 안 되는 놈하고 맨날 싸움 시켜봐야 맨날 우추어 터지지 뭐. 그걸 언제 이기겠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할 수 있는 조교사가 어떤 조교사다? 능력 조교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번 UCC 준비행승부처 2번 오늘입니다. 자, 일단 마필 자체가 거세마인데 큰 말은 아닙니다. 자, 오래간만에 또 박태종 기수를 계승을 시켰네요. 자, 요즘 이제 박태종 기수가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인기말을 기승하면 보지 말고 이 배당마의 기승을 하면 박태종이를 봐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박태종 기수의 입지가 좀 좁아진 거야, 사실은. 왜? 예를 들어서 박태종 기수가 이 10번을 타면은 박태종 기수는 한 4번은 입상을 해야지 그동안에 그 밥벌이를 하는 기수인데 실질적으로 4번을 못 타. 이 4번의 좋은 말을 못 타, 요즘은. 왜? 문세영이도 있죠. 조인건이도 있죠. 요즘은 서승훈까지 있죠. 그러니까 기존의 강자라고 할 수 있는 기수들을 조경호나 뭐 최범현이나 박태종이나 이런 기수들이 그 옛날처럼 자기 밥그릇을 못 찾아먹게 되는 거야. 그래서 배당마로 터뜨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다 시대가 바뀌었고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 편성에선 저는 2번 마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게 보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자, 이 구경주 중반부 최대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UCC 준비행승부처에서 자, 중배당 이상을 노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일단 추천을 드리는 마필은 2번 오늘이를 추천을 드리면서 자, 토요주 구경주 한번 강력하게 자, 강타가 한번 멋지게 자, 스트레이트 승부처의 포문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제 10경주입니다. 바로 한 판 이어서 한 번 더 때리자. 자, 바로 토요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로 때려봅니다. 자, 10경주도 여러분들 딱 보다시피 한 5주 정도가 고만고만합니다. 어느 마필이 낫다 못하다 말씀을 드릴 수 없을 정도로 겁나 어려워요. 아, 이 편성이 이게 뭐요? 이게 굉장히 어렵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편성입니다. 자, 그런데다가 점진적으로 경제력 성장을 보여주는 말이 있는가 하면 그 급하강하고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마필들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증거를 대봐. 그렇게 이빨만 까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대도 않는 소리 하게 하면서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좀 한번 증거를 대볼래?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그럼 증거를 대야죠. 증거를 대라 그러면 급상승된 전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마필은 11번 칼날입니다. 자, 요거 오래간만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것 같으네. 근간에 된다고 얘기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 이번에 됩니다. 편성을 제대로 받았네. 이번에 되고 그러면 근간에 잘 뛰다가 벼락같이 못 뛰는 놈이 누구야? 13번 가석주자니요. 야, 이건 뭐 1군까지는 그냥 올라갈 기세였는데 지난번에 때문에 꼴찌했어. 어메 14마리 중에 11마리 갔네. 그것도 입구 같다고? 이런 이게 안 간 거잖아.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안 간 게 아니라 레이스 편성이 굉장히 강했고 레이스 자체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쿠야스가 기승을 하기에 굉장히 좀 뭐랄까 제대로 편성을 못 만난 거야. 이 14번 가석주자는 안 간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컨디션을 조절했던 마필입니다. 이번에 끌어낼 찬스예요. 그래서 최고의 능력, 근간에 부진했지만 편성을 제대로 만나서 입상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11번 칼라리. 자, 이번 하이라이트 승부처에서는 배당권 마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11번 칼라리가 당연히 어느 정도 팔릴지 모르지만 강타는 뭐 얘는 무조건 올 수 있다고 저는 강력하게 얘기할 정도로 자, 거의 충막감으로 저는 얘기를 드리는 마필이에요. 11번 칼라리는 무조건 놓고 사십시오. 저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하이라이트 승부처에 강력하게 들이댈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추천을 드렸는데 카메라에도 비치지도 않고 저 바다에 누워서 해수욕을 하고 있으면 참
얘 전문가의 심정은 진짜, 아이고, 어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좋겠고, 얘 뭐, 어디서 누가 뒤통수를 그냥 벽돌짝으로 때릴까봐 아주 겁이 나다. 나. 철모를 쓰고 다니고 싶을 심정이야. 그렇게 창피해요. 근데 이제, 다른 팬들은 그러지. 저 자식이 이거 뭐 어쩌고 뭐 어쩌고 저러는데, 실질적으로 팬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철면피인 전문가는 전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들 못 맞히면 가슴 아프고, 다들 자기가 예상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는 예상가가 더 많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너무 안 좋은 시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자, 토요제 11경주 4개 승부처를 다 붙인다고 그랬죠. 자, UCC 메인 승부처 오늘 토요경마의 최대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지난번에 턱하니 맞춰드린 마필이 나오네요. 14번 황금지존입니다. 제가 이거 맞춰드린 마필이에요. 그때 인기마가 누구였냐? 그때 인기마가 똥바닥을 쳐버렸어. 똥바닥을 쳐버렸는데 그때 그 뭐였지? 그래, 그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 왕자가 팔렸던 편성이에요. 7번인가 뭔가가 인기마였어. 그래서 그걸 7번을 바치고 2번, 5번을 때렸던 경주입니다. 제가. 그래서 챔피언 칼라가 공백이 좀 있었고 황금지존이 덜 팔렸던 마필인데 태종이가 더 선행을 갔죠. 그래서 페르시아 왕자는 제가 안 된다고 강력하게 똥말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편성이에요. 13원 황금지존이라는 마필이 멋지게 입상을 하면서 배당이 터졌던 경주인데 이 경주를 강타가 제대로 맞춰드렸던 경주입니다. 자, 그러면 황금지존이 이번에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행을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안쪽 게이트에 누가 있어? 1번이 있지. 1번 프리시 스킵이 있죠. 얘가 선행을 가버릴 수가 있네. 근데 얘는 선행마가 아니야. 1번 프리시 스킵은 안쪽 게이트에서 선행을 갈 수는 있지만 얘는 굳이 선행을 가려는 욕심이 없어. 그러면 14번 황금지존이 외곽이지만 전개가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몇 메터예요? 1800이죠. 1800이니까 여기서 이제 빵 하고 뛰어나가면 이렇게 뛰다가 얘가 이제 코너를 만날 때쯤 되면은 이 태종이가 이만큼 가서 붙어 있거든. 그러면 1번이 선행을 가려고 그러면은 14번은 안 되거든. 근데 얘는 선행마가 아니라 선익형 각지를 갖고 있는 놈이야. 그러니까 일단 붙여서 밀긴 하지만 야, 넘어가려면 넘어가, 새끼야. 빨리 넘어가. 그리고 난 따라가는 게 습관적이기 때문에 1번만 따라간다고. 그러면 14번마가 외곽에서 이 정도에서 접어서 넘어간다고. 접어서 넘어가기 때문에 14번이 이 편성에서도 된다, 안 된다?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지. 무조건 된다. 이건 안 되지. 왜? 1번마가 견제를 해주잖아. 여기까지. 코너를 만나니까 여기서 딸 수는 없는 거거든. 쇼트트랙. 우리가 뭐지? 그걸 뭐라 그러지? 요즘 이렇게 겨울철에 빙상 경기 할 때 이렇게 쇼트트랙 할 때 코너에서 못 따잖아. 항상 직선에 들어와서 따는 거지. 말도 여기서 어떻게 따. 이러면 심한 배가 이 원심력 때문에 이걸 딸 수가 없는 거야. 말이 자꾸 말은 튀어나가려고 그러지 기술은 이렇게 빼기 때문에 코너지는 못하는 거거든. 그래서 코너를 만나는 1700에서 선행마가 무조건 유리한 게 코너를 만나기 때문에 안 되는 거라고. 그래서 전개가 그래서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개를 모르면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를 누차 하는 거고. 그러면 이 편성에서는 선행형 마피를 대가리로 봐서는 불안한 요소가 있죠. 당연히 코너를 많이 만나고 제가 누차 입에 아프게 만들었지. 그러면 여기에 누가 있어? 11번 스트라디오트인가 뭔가 있어. 11번 스트라디오트. 야, 얘 그렇게 맨날 한 번에 입상을 못 하더라고. 말의 능력은 좋은데 한 번을 못 가더니 지난번에 입상을 한번 툭 갔네. 그거 어떻게 입상을 했어? 이런 편성을 만나서 입상을 한 거야. 지금 같은 편성. 그러니까 차분히 따라가다 보니까 이게 얘네들이 선두권이 공멸을 하는 거지. 등계를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11번 스트라디오트가 이런 편성을 만나고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11경기는 UCC 메인으로 중배당을 노리는 그런 승부처로 가져가고 상대적으로 유리한 국면을 맞이할 수 있는 마피는 11번 스트라디오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 승부처로 갑니다. 자, 마지막 승부처입니다. 자, 일단 마지막 승부처인데요. 이 경주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일단 이 인기마로 팔리는 놈들이 그 믿음이 안 가지. 이번 베스트 윈도 인기마고 마천루 같은 마필도 팔리는 편성이고
그러니까 이런 변성을 뭐라고 그러냐면 대가리가 없어. 그러니까 학교에 다닐 때 짱이 없어. 짱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아이씨야 나도 짱이야. 야, 이 반의 짱은 누구야? 이 반에 나도 짱이야. 다 나와, 씨요. 그러니까 11명, 12명이 다 나온 거야. 나도 대가리라고. 지네끼리 다 대가리라고. 능력차가 다다다다다다 붙어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0,1 정도의 능력차밖에 안 나. 1번부터 10번까지.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어떤 놈도 된다는 얘기지. 그럼 결론은 뭐야? 터진다예요. 마지막 경주는 999가 터져도 할 말이 없다. 왜? 능력차가 0.5밖에 안 돼. 그러니까 1번부터 10번까지 그러니까 이런 경주에 만약에 인기마가 들어와서 배당이 뭐 7점 몇 배나 5점 몇 배가 들어오면 야 저건 뭐냐? 어떻게 저렇게 들어오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경주예요. 그만큼 혼전 경주이기 때문에 터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기마가 그대로 읽어주면서 들어오는 경주. 그럼 맥 빠지지. 한마디로 김새지. 김새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뭐 하루 종일 그 배당이 터질 거라고 암시를 해서 그렇게 예상을 했구만. 무슨 이제 땡땡거리고 두 새끼들이 들어오고 자빠졌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자 추천만은 8번 감동시대입니다. 자 힘으로 밀릴 수 있는 오경환이 같아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능력을 끌어내면서 우승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 승고전입니다. 거리가 1300입니다. 자, 이 마피는 또 순발력이 굉장히 나름대로 괜찮고 의외로 추임력을 끌어내지 못했는데 그 추임력을 끌어냈던 개수가 바로 오경환이기 때문에 적임등짝의 승곤전이라고 하더라도 8번 감동시대는 편성을 만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마지막 승부처에는 8번 감동시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자 오늘 토요 경마를 봤는데요. 편성 자체는 전반부는 무난하고요. 중반부에 약간 이제 이변이 있고요. 후반부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거는 안정적인 배당과 중고 배당이 골고루 형성될 수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토요 경마 멋진 대성을 기대하면서 자 강타의 음성 060-300번 9880으로 자 여러분들 현장 예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성!